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특히 지금 직장에서의 내 모습이 10년, 20년 뒤에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아주 강력한 심리학 이론을 통해서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끔은 혼자가 편하고 막 복잡하게 얽히는 관계가 좀 버거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말이죠. 만약 그 편안함이 사실은 미래의 나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독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통찰이 사실은 한 남자의 깊은 상처에서 시작됐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자아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세상에 내놓은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개인적인 고통이 어떻게 우리 모두의 인생을 꿰뚫는 지도가 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어떤 상처를 가졌기에 이런 이론을 만들었는지 그 배경을 알아볼 거고요. 이어서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세 단계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 단계들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어떤 비극적인 결과가 오는지, 마지막으로 미래의 나를 위해 오늘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모든 건 말이죠. 한 소년의 마음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혼란이 자리 잡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이 근원적인 질문 말이에요. 에릭슨은요, 태어나기도 전에 덴마크인 친아버지가 떠나버렸어요. 이후 어머니는 유태인 소아과 의사와 재혼했죠. 문제는 에릭슨이 청소년기가 될 때까지 이 계부가 자신의 친아버지인 줄로만 알고 자랐다는 겁니다. 이 숨겨진 진실이 그의 정체성에 정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친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금발과 푸른 눈 때문에 유태인 공동체에서는 이방인 취급을 받았고요. 반대로 학교에서는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기서도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외톨이였던 거죠. 이 극심한 혼란 속에서 그는 아주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계부의 성을 버리고 에릭슨, 즉 에릭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성을 자기 자신에게 붙여준 거예요. 이건 뭐랄까 스스로 자신의 아버지가 되어서 내 정체성은 내가 직접 만들겠다. 이런 아주 강력한 선언이었던 셈이죠. 바로 이 뼈아픈 경험이 한 인간의 전생애에 걸친 발달 단계를 설명하는 위대한 이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 단계가 있지만 특히 우리 직장인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성인기 3단계를 한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에릭슨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은요. 각 단계가 꼭 도미노처럼 줄줄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청년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년의 내 모습을 결정하고요. 그 중년의 삶이 노년의 평화를 결정하는 하나의 거대한 연쇄 반응인 거죠. 자,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친밀감입니다. 보통 2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시기인데요. 이때 우리는 나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과 깊이 연결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이게 단순히 연애나 우정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솔직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신뢰를 쌓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진심으로 협력하는 그런 건강한 관계망을 만드는 능력을 포함하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기를 잘 통과했다면 중년기에는 생산성이라는 과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겪었던 실수들을 후배에게 알려줘서 성장을 돕고 내 경험과 노하우를 기꺼이 나누면서 다음 세대와 사회에 무언가 가치 있는 걸 남기는 모든 활동을 말하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만약 청년기에 동료들과 깊은 유대를 만들지 못하고 고립을 선택했다면 이런 생산성을 발휘할 심리적인 힘 자체가 생기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아 통합을 추구하게 됩니다. 내 삶이 비록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의미 있었다고 받아들이면서 죽음까지도 평온하게 마주하는 지혜의 경지랄까요? 이 평온함은 청년기의 친밀감 그리고 중년기의 생산성이라는 아주 단단한 기반 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이 중요한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특히 청년기의 고립을 선택했을 때 개인과 우리 사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에릭슨의 이론은 아주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청년기에 해결되지 않은 고립감은 필연적으로 중년의 침체를 가져오고 이건 개인의 불행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비극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8050. 혹시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바로 80대 부모가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50대 자녀를 부양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청년기에 관계 맺기에 실패한 세대가 중년이 되어버려서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가는 거죠. 이 이론이 예측했던 비극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8050 문제는 취업 빙하기의 실패로 고립된 50대 자녀를 80대 부모가 연금으로 부양하는 일본의 비극적 사회 현상입니다. 청년기에 해소하지 못한 고립감이 중년의 침체로 고착화된 사례로 부모 사후에는 가계 전체가 무너지는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걸 단순히 개인의 나약함이나 의지가 부족해서라고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인생의 각 단계에서 해결했어야 할 과제들이 계속 방치되고 쌓이다가 결국 무너져 내린 일종의 구조적 붕괴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거대한 인생의 흐름 앞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에릭슨의 이론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해답을 줍니다. 열쇠는 바로 오늘의 선택이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지금 내가 내 동료와 내 주변 사람들과 맺는 관계의 질과 깊이가 10년 뒤 나의 생산성을 결정하고요. 더 나아가 수십 년 뒤 내가 맞이할 노년의 평온함까지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첫째, 혼자 있는 걸 편안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어쩌면 미래의 나를 갉아먹는 침식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의식적으로 주변 동료에게 다가가 보세요. 커피 한 잔 건네면서 안부를 묻거나 힘들어 보이는 동료 일을 조금 거들어주는 것, 이런 아주 작은 연결들이 신뢰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진 아주 작은 지식이나 경험이라도 나누면서 기여하는 연습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년의 생산성을 키우는 아주 귀한 씨앗이 되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10년 뒤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그 답은 오직 여러분의 오늘에 달려 있습니다.